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99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투기동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건데요. 이제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가 지분경매 책에 두 번째 나온 책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세 번째 책이 나옵니다. 지분경매 파생상품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매일경제신문사를 통해서 나올 건데요. 사례로 풀어보는 이 지분경매 세 번째 책, 아마 빠르면 6월 중순, 늦으면 6월 말 정도에 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지분경매 한 가지만으로는 이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지분경매에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알파가 무엇인지 5가지에 대해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안에 교재 내용은 이제 다 끝났고요. 우리 6개월 과정 실전반에서 다루고 있었던 지난주에 우리가 실전반에서 했던 공유물 분할 소송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소장과 또 신청서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지분경매의 가장 기본인 소송에 대해서 또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요, 5가지, 그리고 협상과 관련한 5가지 5+5로 정리되어 있는데, 소송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한 세트로 되어 있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이 또 한 세트로 되어 있는 5가지의 분류, 이게 소송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고요. 또 소송보다 더 중요한 게 협상인데, 이 협상의 오법칙, 시옷, 이응, 지읒, 치읒2와 관련해서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 5가지와 관련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16, 17일이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 날 6개월 과정으로 지분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실전방이 있습니다. 17일 날 여러분들 무료 1일 청강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여기 보시는 것 같이 010-6889-9074번으로 문의하셔서요, 등록하시고 다음 주 17일 날 수요일 날 이 무료 청강 시간에 같이 아주 지분경매의 깊은 부분까지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에 무료 청강을 초대하니까요, 오셔서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분경매 파생상품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면 투자를 디자인하면서 채무자 지분의 후순위 채권자, 타공유자, 차공유자의 채권자, 점유인차인들 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상상하면서 사전 입찰에 임하는 이 공부가 바로 우리 지분경매의 파생상품의 기본 중에 기본 이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랜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지분경매를 접근할지 관련해 가지고 더 깊은 공부를 해야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러한 공부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입니다. 우리 지분경매 실전반에 이 제자가 만들어 놓은 소장인데요. 어제 접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장을 어떻게 만들었고 구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앞 페이지고요. 우리가 소장을 만들기에 앞서서 전부 이 소장은 전자소송으로 하시게 됩니다. 전자소송을 하면요, 24시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고 노트북만 있으면 바로 전자소송 이렇게 신청하고 접수할 수 있는데요. 어제 이제 이 실전반에서 이러한 소장 작성하는 법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원고 피고고요. 공유물 분할 소송입니다. 우리가 처분금지 가처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기 앞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도 같이 한 세트로 하게 되는데, 이 처분금지 가처분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먼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접수한 후에 여기서 사건 번호가 나오면 이 사건 번호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적어서 우리 사건에 내가 지금 현재 공유물 분할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니 이러한 사건 번호로 지금 청구했으니 타 공유자의 지분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또 신청서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공유물 분할 소송이고 청구 취지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육분하여 원고에게 6분의 1, 피고에게 6분의 5를 배당한다. 그러니까 6분의 1 지분을 산 겁니다. 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첨부 서류가 부동산 표시입니다. 임야를 17,000제곱미터 산 거고요. 이렇게 종중이 6분의 5를 갖고 있고 우리 실전반 제자가 6분의 1을 갖고 있는데,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이와 같이 6분의 1 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분할할 지분을 표시하는 부동산 별지 목록을 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별지 2번이요. 토지 속가 산정하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는. 그리고 17,355제곱미터, 여기 보시는 것 같죠? 17,355제곱미터의 면적을 즉 적고 100분의 50,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 토지의 가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공유 지분, 원고의 공유 지분을 이 금액에 6분의 1을 적고 소의 종류가 공유분할 청구 소송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140만 원인데요. 이 속가 자동 계산, 대한법률구조공단 속가 자동 계산에 이 금액을 복사해서 넣는 겁니다. 140만 2,863원을 넣으면 인지액이 6,300, 송달료가 52,000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라든가 포털 사이트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밑에 쭉 보면 여기 속가 자동 계산기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소송비용에 자동 계산하는 데 있어서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속가를 계산하고 또 소송물까지요, 이게 청구금에 바로 복사해가지고 아까 붙여넣기 하면 140만 원입니다. 1심이 소장이고요. 원고가 아까 보신 것 같이 1명, 피고가 1명이고요. 전자소송을 할 때와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요, 이 인지가 10% 디스카운트 됩니다. 계산하기 하면 바로 0.1초 만에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까 보시는 것 같이 인지액이 6,300원, 그리고 송달료가 52,000원입니다. 여기 속가, 바로 이런 인지와 송달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또 아까 속가를 계산한 거고요. 원고 피고 1명씩이고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10% DC된 가격이 나온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021년 9월 1일부로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와 같이 계산을 해서 준 거고요. 공유물 분할 소송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첨부해 가지고 넣게 되면 이 속가 또 인지액, 송달료를 정확히 계산한 이러한 계산식을 준 거니까 아주 정말 정확합니다. 그래서 토지 속가 산정식을 별지 목록 2번에 넣고요. 또 이와 같이 부동산에 표시를 넣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죠? 그래서 속가가 이렇게 계산한 아까 계산식이고 인지대하고 송달료가 이와 같이 나왔다는 표시입니다. 원고 피고와 공유물 분할 소송과 청구 취지 다음에 쓰는 게 이제 청구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원고는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청구 원인이에요. 여기 신청 원인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송은 본안 소송이기 때문에 청구 원인이라고 꼭 쓰셔야 됩니다. 원고는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6분의 1 지분에 대해서 2021년 2년 이러한 그 경매계에서 매수 신청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진정한 소유자다라고 하면서 먼저 원고 피고 간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게 됐는지 또 이렇게 청구 원인에 제일 먼저 써야 되겠죠.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본 원고가 낙찰받았음을 알리고 토지 지분 해결 문제를 위해서 아까 소송의 기본 중에 기본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증거 서류가 돼가지고 갑제 1호증 내용 증명 4번 1차로 보낸 겁니다. 근데 답변을 받지 못해서 2023년 1월 4일 2차로 내용 증명을 통해 토지 지분 해결에 관해 논의를 다시 요청했다. 이게 또 갑제 2호증 내용 증명 4번 2차입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거쳐서 2번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이 내용 증명에 또 답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피고의 종중회의 사무국장으로부터 전화로 연락이 왔고 또 문중 종친회 회의를 통해서 토지 지분 해결 논의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4월 5일 날 종친회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매수 의사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갑제 3호증으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협의가 더 이상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공유물 분할 청구해소를 제기하기에 이뤘고 이와 같이 원고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유자별 소유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이게 바로 임야 토지 지분을 산 겁니다. 근데 이 위에 묘지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묘지가 있는 땅에 일부 지분 6분의 1을 사게 된 거고요. 그래서 특정하게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다. 그래서 묘지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된 거고요. 원래 이런 토지 지분, 임야 지분 같은 경우에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근데 왜 이렇게 경매에 의한 이런 배당에 따라서 매각 대금을 분할하는 이 배당의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내 지분에 배당을 해달라는 이러한 청구 취지를 냈는데요. 별지 및 목록 기재 부동산 경매에서 그 매각 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고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을 청구합니다라고 간단하게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특히 대금 분할을 한다는 이 표시를 가로로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하시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로부터 답변서가 오면 이제 또 이거에 대응하는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준비 서면에 자세하게 쓰는 겁니다. 소장에 먼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 상대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장은 접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갑제 1호증 신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갑제 1호증, 소갑제 2호증으로 되는데 일단은 갑제 1호증부터 갑제 5호증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개별 공시지가, 문자, 내용증명 2개를 넣고요. 여기에 토지속가 산정 시 법인 등기부등본은 원고가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거고요. 이거 제출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접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사건 번호까지 다 나왔고요. 지금 현재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사건 번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토지 속가 산정에서 결국 토지 속가 산정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첨부해 놓은 것 같이 인지액과 송달료가 얼마인지 알아야 재판을 하기 위한 서비스 요금인 인지 6,300원을 내고 소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송달료를 52,000원을 내야지 또 이와 같이 전자소송이 제기되면서 이제 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사건 번호가 이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해서 접수하게 되면 바로 즉시 사건 번호가 나오는데 2023 가단 1, 2, 3, 4 이런 공유물 분할 청구 사건에 사건 번호가 나오면요. 내가 이렇게 지금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타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매매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금지시켜달라는 바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전자로 또 바로 하는 겁니다. 순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먼저 해서 사건 번호를 받은 후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순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아까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채권자, 채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목적물가액이 되는 거고요. 인지 성달료 제출하게 되고요. 증지는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목적물가에 이렇게 여긴 좀 지금 2분의 1 지분도 좀 빠졌고요. 여기 쓰는 곳에 자 이렇게 가처분할 지분, 아까 공유분할 소송은 원고의 지분을 썼는데 이 가처분은 채무자의 가처분할 지분을 써놨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금액을 갖고 인지 성달료를 내지만 또 서울보증보험증권에 보증 공탁하기 위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신청 취지 보시면요.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6분의 2에 대해서 매매, 증여, 양도,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 설정 및 그 밖의 일체의 처분 행위, 일체의 처분. 그러니까 이런 저당권이나 임차권 설정 및 그 밖의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바꿔놔서는 안 된다라는 재판을 구한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임야에 지분을 사게 되면요. 타공유자 지분이나 원고 채권자의 지분에 어떤 이러한 그 매매, 증여, 양도,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임차권 같은 이런 제한 물건을 올려놓는 게 하나의 기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일절하지 못하도록 바로 피보전 권리,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갖고 이와 같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재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청 이유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채권자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마쳤고요. 똑같이 쓰는 거예요. 아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할 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대법원 2013 6월 14일자 2013마 396 결정에 따른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야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이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있다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쭉 쓰는 게 우리 교재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판례 그리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경매로 환가라는 판결이 나와서 경매 붙여질 때 그 전에 이미 별지기재 부동산 등기 부동산에 제한 물건을 이렇게 채무자나 제3채무자들이 지분에 올려놓으면 이게 인수되는 권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사건 번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전의 필요성에 나는 지금 여기에 지금 공유물 분할 소를 바로 제기할 예정이 아니고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기 전에 쓴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채무자를 상대로 공유 지분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바로 제기할 예정이니 라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보시는 것 같이 2023 가단 1234 사건 번호가 있어요. 어느 지방법원에 이러한 그 사건 번호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니 바로 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바로 공유 지분을 처분할 염려가 상당하므로 보전을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걸 여기 꼭 쓰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 아니고 먼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사건 번호를 받아가지고 바로 진행하는 내용이 실제 공유물 분할 소송과 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의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지 목록하고 여기 또 부동산 목록 똑같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요. 같은 형식으로 같이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같이 공부해 나갔고요. 우리 지분경매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은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 소송 협상 이 노란 표지 찾으셔가지고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이 밴드의 멤버가 1231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아주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수시 등록이 가능한 우리 6개월 지붕경매 소송 협상 프로젝트 실전반 과정 매주 수요일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학원에서 있는데요. 6개월 과정입니다. 이 진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실전 물건을 갖고 공부하는 내용 같이 진행하면 되고요. 다음 주 17일 수요일 날 1일 청강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문의하셔가지고 등록하셔서 오셔도 되고요. 온라인 과정 6개월 과정이 400만 원입니다. 오프라인 과정도 있고요. 온라인 과정도 있으니까 문의하셔가지고 등록하셔서 또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토요일 또 내일 일요일 날씨 좋은 지금 아주 날씨 좋은 봄인데 햇볕 쬐시고 또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다가 다음 주 또 좋은 내용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